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오미크론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완연히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특히 기존 바이러스는 폐렴을 잘 일으키는데 오미크론은 폐렴을 잘 일으키지 못합니다. 둘째, 오미크론은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기존의 방역과 의료 대응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역의 목표는 전파 방지가 아니라 피해 최소화와 사회기능 유지에 두어야 하며 엄격한 K-방역을 유연한 방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참여해야 합니다. 코로나 환자의 1차 진료는 동네 의원이 맡아야 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 진료, 민간 의료기관은 비코로나 진료라는 이분법적 전략으로는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먼저 오미크론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들과 유전자 족보상 멀리 떨어져 있고 특히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에 침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스파이크 단백이 크게 다릅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또 바이러스의 세포 침투 기전이나 동물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오미크론의 독성이 델타보다 약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결과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파이크 단백은 감염의 필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나 백신은 바로 이 스파이크 단백을 겨냥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의 스파이크 단백이 크게 달라져서 많은 항체 치료제는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오미크론은 중증 폐렴이 드물고 항체 면역을 회피하지만 T세포 면역은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고 백신을 3차례 맞은 사람은 오미크론에도 충분한 면역을 가집니다. 이렇게 날마다 발생하는 응급진료 수요가 오미크론 폐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코로나 양성이기 때문에 진료가 늦어져서 구급차에서 출산하거나 응급시술과 수술을 받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되면 환자 수가 2, 3일에 2배씩 증가하고 한두 달 후에는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오미크론 검출률은 12월 첫 주에 0.3%에서 1월 첫 주에 12.5%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면 설 연휴 전에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몹시 우려됩니다. 만일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 우리가 준비한 병실, 의료 인력과 물자라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의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정된 격리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도 환자를 받고 비응급 의료를 잠시 연기하고 업무 변경으로 의료진을 확충하고 검사에도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런 비상 조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환자가 생기는 위기 시에는 또 거기에 따라서 공간, 의료 인력과 물자를 조달해야 합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심화될수록 감염되어 출근하지 못하거나 밀접 접촉으로 격리되는 의료인도 많아지게 됩니다. 유행의 피크에서 전체 직원의 10%가 출근하지 못한다면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시키거나 방역의 벽을 더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의 방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진료는 항상 우주복 같은 방호복을 입고 환자는 모두 음압병실에 입원시킵니다. 물론 신종 감염병 출현 초기에는 이런 방역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바이러스의 전파 방식도 잘 알고 있고 백신이나 치료제도 있는 상황에서 이건 너무 과도한 대응입니다. 특히 음압병실에 대한 오해도 풀어야 합니다. 음압병실은 환자가 아니라 의료인이나 비코로나 환자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시설입니다. 이는 치명률이 높고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에볼라같이 위험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는 데 필요한 시설입니다. 오미크론 환자의 95%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0.1% 정도만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오미크론 때문에 비코로나 환자가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은 우리에게 K-방역의 벽을 낮추고 일상 진료 체계를 회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때 1차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시 의사회가 제안하는 동네 의원이 코로나 환자의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서울형 모델도 훌륭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환자 진료는 기존 의료 서비스 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지쳐 있습니다. 오미크론 다음에는 또 무슨 변이가 출현할지 막막합니다. 여기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WHO는 올해 코로나 팬데믹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해하고 있고 시민들과 의료인들이 유행에 대처할 경험을 많이 축적하고 있고 백신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수많은 사망자와 중환자가 발생하는 팬데믹의 급성기를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오미크론이 이번 팬데믹에서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고비를 넘는 데는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